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딸아이의 출퇴근 전철 등교를 위한 아이템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어저께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 컴패션에서 주로 주문을 저는 하는 편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보면 그 다나와 최저가에 많이 근접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선 mp3 플레이어, 이번엔 유선이 아닙니다. 무선 mp3 플레이어입니다. 이게 제법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요게 저도 기대가 되는데 JBL의 노이즈 캔슬링. 이 따님이 전철을 타시다 보니까 전철 노이즈 때문에 볼륨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으로 상당히 그 볼륨에 대한 그 볼륨을 좀 낮게 들어도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는 것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본 입장이라 제 딸도 좀 그런 귀 보호를 위해서 노이즈 캔슬링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 6만원대부터 제품이 있어요. JBL 제품 보니까. 근데 얘는 660NC 요 제품인데 얘는 거의 98,000원, 거의 10만원에 육박하는 제품입니다. 실제 가격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뭐 시간은 55시간 간다고 나와 있고, 특히 노이즈 캔슬링이 나름 요즘 최신 제품이다 보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입니다. 요즘 나오는 그 중국제 헤드폰들이 아주 좋죠. 아주 좋습니다. 10만원대에서 살 수 있는 게 소노플로인가? 그거랑 그 다음에 그 Q45 최근에 Q45 나왔죠. 하여튼 뭐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 그 기술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음질도 제법 뛰어나다. 그래서 사실 그쪽도 쳐다보긴 했는데 일단은 같은 중국에서 만들겠지만 어쨌거나 JBL 아닙니까? 그래도 브랜드 빨이 있고 하만 JBL, 삼성이 물론 인수했죠. 물론 중국에서 만들 겁니다. 자, 요거는 뭐 명제라 치더라도 그래도 뭐 사운드의 명가라는 브랜드 빨이 있는 만큼 같은 돈이면 또 디자인도 또 훌륭하고 국내 ES 부분도 그렇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뭐 어디서 리뷰도 별로 없어요. 판매자 밑에 있는 그 구매자 리뷰들을 보면 뭐 좋아요 있는데 이건 뭐 판매자가 썼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진짜 제 돈으로만 산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산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을 잘못 샀어도 다 제 책임입니다. 열어보면 이런 뭐 매뉴얼 들어있고요. 본 내용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패키지 뭐 그냥 그렇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제품의 첫인상 좋습니다. 고급진 플라스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레노버의 마크를 단 알리발 10,000원이 안 되는 그 헤드폰에 비해서, 물론 그것도 10,000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원래 파는 가격은 30,000원대입니다. 그거. 하지만 세일해서 제가 8,000원 했었죠. 7,000 얼마인가. 자, 근데 확실히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오니어라 그러죠. 이거 귀에다 얹는 식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들어가려면 이렇게 귀를 막아줘야 되는 어떤 차단이 돼야 됩니다. 커버가. 그래야 노이즈 캔슬링이 극대화 되죠. 그래서 얘도 귀를 일단 차단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품질이 좋아요. 품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눌러보면 쿠션감 좋고요. 이 착용감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이 재질이 이게 가죽 재질이 아니거든요. 이게 연한 플라스틱 막 재질 같은 거, 이런 재질 제가 옛날에 써봤는데 오래 못 씁니다. 요거는 아마 한 2년 쓰면 다 이 김가루처럼 이게 날아갈 거예요. 그럼 또 패드를 갈아줘야 되는 시스템일 거고, 패드는 가기 쉽게 나왔겠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착용감을 굉장히 소프트하고 굉장히 좋게 얻으면 이런 거는 금방 소모가 되는 소모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뭐니뭐니 해도 가죽이 최고죠, 사실은. 그런 제품들은 많이 비싸집니다. 가죽 이어패드로 들어가면 많이 비싸집니다. 자, 일단 이 제품은 뭐 딱 겉보기도 훌륭해 보이고요. 노이즈 캔슬링 그 효과도 어느 정도인지 제가 일단은 저는 3년 전 기준 40만원대에서 50만원 사이 블루투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별로예요. 다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안 사고 있다가 최근에 베티스에서 뿅 가서 그렇지, 헤드폰은 이래야 되지 라고 느끼고 있고, 베티스를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은 꼭 듣는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빼고. 어차피 돌아다닐 때마다 베티스를 귀에 차고 다니는데 진짜 전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만족도에 비해서 얘는 이제 지금 나온 거니까 한 3년 후의 기술이죠. 가격은 3분의 1이죠. 그때에 비하면 3분의 1, 4분의 1 정도 가격인데 뭐 거의 따라잡지 않았을까요? 3, 4년 전 40만 원대 음질만 비슷하게만 나와도 대박인 거고, 제가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지만 그 정도만 나오면 살만한 제품이 되지 않았을까. 요즘 뭐 중국 제품 엄청나게 따라잡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최근에 그 4, 50만 원 제품들도 좋겠죠. 저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 그것도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듣고 싶은데, 저는 근데 뭐 워낙 베티스에 완전히 지금 저는 맛이 가 있는 상태라 더 이상이 필요 없다. 이 정도면 뭐 진짜 제가 원하는 딱 그 공간감, 음분리도, 그리고 그 편리성, 모든 것들을 만족하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헤드폰에 그다지 지금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블루투스는 어차피 이거는 딸의 그 전철 등하교를 위한 아이템이다. 자, 그 다음, 자, 좀 기대가 되는 이 3만원대 무선 블루투스 플레이어입니다. 사실 근데 이 제품을, 쇠로 돼 있어서 마감이 좋다. 제가 이걸 이제 구매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기 전에 봤던 제품이 두 제품이 있어요. 보면, 비싼 거 말고, 이 제품이죠. 요거, 블리츠 MP4 플레이어라고 하지만 MP3 플레이어입니다. 뭐 영상이 나온다는 의미니까 한글 뭐 다 돼 있고 가격이 거의 6만 원이죠. 배송비 합치면 6만 원이 좀 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봤던 모델이 이 제품입니다. 이건 4만 원대 모델이죠. 가격이 원래 이제 6만 원을 팔았는데 4만 원 떨어진, 블리츠보다는 메인빨이 안 되니까 가격을 낮춘 것 같은데 이 제품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MPGO 34,000원짜리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가격이 제일 싸고요, 이게. 자, 두 번째, 저는 그 블루투스 이 플레이어를 이번에 검색을 많이 해보면서 느낀 건데, 흔히 우리가 고음질이라고 주장하는 코덱들을 갖고 있는 거, 뭐 FTX, 뭐 HD 또는 뭐 LDA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4비트 코덱. 거기까지도 안 바라고 그냥 FTX만 치더라도 그런 코덱들 내장한 플레이어는 10만원 이하에 없더라고요. 저 이거 처음 한 사실입니다. 10만원 이하에서 진짜 중국 알리를 뒤지지 않는 한은 국내 유통되는 것 중에서는 뭐 다 중국에서 오는 거겠지만 그 가격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다? 다 SBC 코덱을 쓴다. 10만원대 이하는 그 코덱 라이센스가 없는 SBC 코덱을 쓰고 어떻게든 뭐 경쟁력 있게 뭐 여기다 뭐 글도 읽을 수 있다, 뭐 붕 리더로 쓸 수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조그만 거 보면서 어떻게 글을 읽겠습니까만은 뭐 그걸 동영상도 찍을 수 있다, 뭐 녹음기로도 쓸 수 있다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 시대에 핸드폰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시대긴 한데 휴대폰이 타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제 TV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까지 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왜 우리가 굳이 MP3를 사야 되는가? 회의적이죠.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딸아이에게 핸드폰을 쥐어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그런 문제들, 돈 안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 혼자서 유튜브를 보게 되는 그런 문제들,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핸드폰을 주면.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뭐 없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새로 산 것도 있지만 안 줍니다. 핸드폰을, 그렇다고 해서 그 핸드폰을 블루투스 플레이어로 쓰기에도 도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담 없는 2, 3만 원대에서 MP3 플레이어를 찾고 있었거든요, 계속. 유선도 저번에 샀던 거 괜찮았거든요, 아주. 유선으로 듣기에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얘 유선도 되는구나, 얘도 유선 됩니다. 자, 순수하게 무선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이번엔 이제 무선으로 한번 도전을 해본 건데 3만원대, 34,000원, 37,000원 사이에 살 수 있는 제품이고, 엠피리온가 제품이 이름이 그렇죠. 저도 매우 궁금해요. 매우. 전 궁금한 거기 때문에 산 겁니다. 이 JBL과 궁합도 궁금하고, 이 JBL과 궁합, 어차피 SBC 코덱입니다. JBL 얘도 아마 저기 설명서에 보니까 얘도 고음질 코덱 못 받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 라이센스 비용이 생산 단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에요. 제가 뭐 자세히 모릅니다, 그 공장 물가를. 그러나 대부분의 10만 원대의 제품들은 진짜 중국에서 지금 난리나게 뭐 원킬 하겠다, 뭐 소노플로라든지 그 Q45 같이 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잡아버리겠어라고 하는 그런 기획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10만 원대 제품들은 그런 고음질 코덱을 못 쓰는 것 같아요. 플레이어든 뭐 리시버든 간에. 근데 뭐 들을만 하면 뭐 좋은 거죠. 오늘 리뷰가 뭐 나름대로 저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블루투스로 들어봤고요. 요 노이즈 캔슬링 아주 훌륭하네요. 노이즈 캔슬링이 아주 훌륭하고 기대보단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여기에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소리를 지금 현재 이 사무실에도 웅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지금 기계실에서 뭔가 그 진동이 있어요. 저희 지금 이 사무실에 웅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막아주는 거 봐서는 뭐 엄청난 노이즈 캔슬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기본적인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납득할 만하다 정도의 노이즈 캔슬링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연결성도 아주 훌륭해서 이 지금 충전 중이긴 한데 이 MP3 플레이어와 SBC 코덱이겠지만 음질이 좋아요. 그 음질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이번엔 유선으로 N3 프로와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선 케이블이 있네요. 유선도 그런 효과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유선까지 다 비교 분석 다 했습니다. 유선을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안에 워낙 포트가 작아요. 요 2.5mm 뭐 이런 아주 얇은 포트입니다. 전용 포트라서 다른 케이블과 호환은 힘들 것 같고요. 유선으로 들었더니 아주 재밌는 효과가 나네요. 일단 블루투스 음질부터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이 제품을 블루투스 연결했을 때 소리가 되게 쌈박했습니다. 그 이유가 EQ가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는 EQ인 거죠. 굉장히 고음이 위로 되어 있고 저음이 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아주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신나는 음악 위주로 이렇게 들리는 거죠. 사운드가 굉장히 신나요. 뭐 뻥뻥뻥뻥 쳐대고 굉장히 그 베이스가 먼저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고음이 없는 게 아니라 고음도 굉장히 높게 쳐 있어요. 그래서 V자 형태의 EQ가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볼륨을 조금만 올리게 되면 그 베이스 위주에 세팅되어 있는 그 블루투스의 특성상 굉장히 그 베이스가 꽉꽉꽉꽉꽉꽉 거리는 거죠. 다행히도 이 플레이어가 EQ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를 굉장히 낮췄더니 거의 끝까지 낮추지 않고 약간만 남겨놓고 거의 낮췄더니 상당히 소리가 좋아졌습니다. 사실 그 좋은 헤드폰들은 EQ를 안 해도 되죠. 좋은 플레이어나 좋은 헤드폰들은 그 원래 세팅되어 있는 그 맛으로 듣는 게 그게 그 재미거든요. 그 맛으로만. 그래서 그 매칭의 맛이라고 하죠. 굳이 EQ 안 건드리고 또 EQ도 품질이 있어가지고 좀 좋은 그 기기들의 EQ들을 써야 되는데 품질 낮은 EQ들은 음질을 깎아먹는다고 하죠. 근데 처음부터 이 SBC 코덱을 쓰는 이런 블루투스 계열은 또 EQ 장난이 재밌습니다. 나름대로 큰 기대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EQ 잘 먹고요. EQ의 베이스를 낮췄더니 아주 공간감까지 살아납니다. 베이스가 너무 세면 그 마스킹 효과라 그러죠. 그 우꾹거리는 그 소리의 그 마스킹 때문에 중음 고음이 있어도 제대로 안 들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마저도 아주 시원하게 잘 들리는 아주 좋은 헤드폰 소리가 나더라고요. 자, 이번엔 유선에 테스트를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DAP 중에서 N3 프로, 그 다음에 QP2R,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번에 한 3만원짜리까지 같이 연결해서 3개 다 비교를 했는데 유선을 연결하니까 이 헤드폰이 제법 하이파이한 소리가 납니다. 약간의 마스킹은 돼 있어요. 고음에 약간의 막은 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그걸 구분하는 게 너무 막이 없는 아주 좋은 헤드폰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런 트로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투명해요. 그래서 상당히 하이엔드에 저는 투명한 소리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잔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살짝 고음에 막이 껴 있습니다. 고음이 없는 건 아니고 그 찰랑찰랑 치링치링 하는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막은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세 개의 사운드를 구별해냅니다. 얘가 좀 더 고가의 그 DAP들의 그 음의 확장, 스테레오가 더 멀어지고 공간이 만들어지고 하는 걸 얘가 표현해 내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거는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걸 구분해내고 그 다음에 이 저가의 3만원짜리 mp3 플레이어를 연결했을 때 들을만은 한데 공간이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재밌죠? 얘네들은 공간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레이어감이 있는데 그 레이어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나쁜 헤드폰이 아니에요. 괜찮은 헤드폰입니다. 그걸 구분해내고 그걸 표현한다는 건
제가 갖고 있는 헤드폰 중에서도 저는 그 선을 정확히 긋거든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헤드폰과 구분하는 헤드폰으로 얘는 그걸 구분해서 레이어 표현을 합니다. 예, 괜찮은 헤드폰이 맞고, 특히 오니어의 그 단점이 있거든요. 이 귀 구멍에만 들리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귀를 안에다 집어넣고 이 공간이, 이어컵이 좀 커서 공간을 만들면 그 사운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지는데, 얘는 그런 부분에서 불리하단 말이죠. 귀에 딱 밀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어폰을 꽂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 효과만 이제 보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딸이 쓸 거니까. 근데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 그 레이어가 나오고 제법 이미지가 나오더라.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DAP 바를 봤더라. 좋은 DAP가, 저는 하도 이제 그 사이에는 MP3를 안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저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겁니다. 좋은 DAP가 왜 좋은 소리가 나는가에 대한 그 구분을 해줘서 좀 괜찮네요. 지금 제가 이걸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밀폐형인데 스테레오가 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공간 형성이 되네요. 놀랍습니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좋네. 지금 이렇게 딸아이가 지금 드디어 JBL을 누포를 씹으면서 지금 아이의 두상에는 더 잘 맞죠. 근데 어른들한테도 어차피 오니어니까 잘 맞습니다. 네. 이거 음질 강추입니다. 네. 인사해. 너 진짜 씨. 이퀄라이저를 단지 이렇게만 점을 요 두 단계만 내렸을 뿐인데도 저의 그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네요. 그 오니어에 약간 답답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고, 음분리도 정말 장난 아니고, 소리가 쫙쫙 뻗어나가면서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진짜로. 제가 그 과거에 3년 전, 4년 전 40-50만 원대의 블루투스 헤드폰 3개를 갖고 있었는데, 절대적인 음질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코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기능적인 옵션들이 훨씬 높았으니까요. 그런데 SBC로 듣는데도 불구하고 분리도만큼은 이게 더 낫습니다. 3, 4년 전에 40-50만 원대의 블루투스 헤드폰보다 이게 더 분리력이 뛰어납니다. 레이어도 더 잘 들리고요. 놀랍습니다. 베이스 위주로 세팅돼서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시는 분들은 박력 있다 이상은 못 들으실 것 같고, 그 베이스를 줄여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시면 제 발견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블루투스 헤드폰 10만원대로 가치가 있느냐, 제 기준에는 가치가 있다라고 전 판정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어떠한 리뷰도 안 보고 사는 입장에서는 제법 괜찮은 사운드고, 옛날에 제가 진짜 이 헤드폰에 빠지기 전에는 전 10만원짜리 헤드폰도 좀 비싼 헤드폰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전문가용 제가 쓰는 그 모니터링용으로 쓰는 것들은 100만원에 가까이 가도 장비니까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하지만 그냥 순수하게 음악을 듣는 용도로서 헤드폰은 10만원이면 충분하지, 왜 헤드폰이 무슨 30만원, 50만원, 말도 안 돼. 200만원, 500만원짜리 헤드폰은 언감생심,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헤드파이의 취미에 빠지게 되면서 제가 어떤 감을 잃어버린 거죠. 10만원짜리 헤드폰들은 못 쓸 물건이다라고 혼자 착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빌드 퀄리티 훌륭하고, 특히 블루투스 연결 훌륭하고, 물론 좋은 코덱을 얘는 받지 못합니다. 얘도 좋은 코덱을 보내지 못해요. 하지만 쌍방 가장 최하위 코덱을 보낸다고 해도 그 EQ 조정으로 충분히 그 공간감도 살릴 수 있고, 사운드도 괜찮더라. 너무 큰 기대만 안 하면 괜찮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사운드가 들려주더라. 특히 유선 연결에서는 DAP의 음질을 구분해내더라. 그 각 DAP 간의 그 음질 차이를. 게다가 신기하게 레이어드한 그 사운드 표현도 하더라. 결론적으로 괜찮다.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밑에 한 6만원짜리가 있어요. JBL도. 그것도 노이즈 캔슬링 되는데, 얘가 그거보다는
4만 원이 더 비싼 이유가 블루투스 5점에서 비쌀 수도 있고 드라이버가 좀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거를 비교하기 전까지는 얘가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4만 원의 가치에 대해서. 하지만 일단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이 음질이. 네, 오늘 저의 딸아이의 전철 등하교를 위한 이번에는 유선에서 무선으로 가는 장비 레벨업 최종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